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장 세포의 구조 및 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포의 특징, 또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세포막의 구조와 수송에 대해서 일부 했고, 오늘 이제 막수송, 세포 간의 의사소통, 세포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자하고 갈게요. 물고기 중에서 항력이 가장 높은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 중에서 항력이 가장 높은 물고기는 네, 고등어랍니다. 고등어, 고등어.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 셰프 막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이 막은 지질 이중층 구조에 단백질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네, 모자이크 하듯이 여기 듬성듬성이 있고 또 이 단백질 끝에 슈가, 당 단백질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달려있다는 구조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막이 치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소분자들은 막을 그대로 관통할 수 있지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큰 것들은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단백질,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세포막의 구조와 수송에서 막을 통한 이동하는 일 어떤 원리에서 이동하는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막을 통한 수동 수송이라는 것은 패시브 트랜스포트인데 에너지가 없이 세포 내외로 자유롭게 물질 이동하는 그러니까 농도 구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 확산은 심플 디퓨전이라고 그래서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말합니다. 보통 이 생체 막은요, 단추성막이라 해서 단순 확산, 즉 비극성 작은 분자들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막을 통과해서 가는 것인데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잉크를 여기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얘가 가만히 냅둬도 우리가 뭐 젖지 않아도 막대기를 넣어서 저어도 물론 되게 젖지 않아 가만히 냅두면 이게 저절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농도가 일정하게 농도가 이렇게 균일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확산이라고 그래요. 저절로 냅둬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해서 전체로 균형을 이루는 이런 과정을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막을 통한 수동 수성, 촉진 확산 이래서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의 막 단백질에 의한 확산이나 선택성 통과성, selective permeability라고 그러는데 선택적으로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로 단백질을 채널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운반 단백질을 캐리어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로라는 말은 길목이 된다는 길목이 된다.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 방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세포 밖의 어떤 물질들은 직접 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안으로 들어올 할 때 이 막 단백질을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려면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통로 단백질이한 친수성 내부를 가지고 해서 통로가 열렸을 때에 극성 문장에 들어오는 걸 말한다. 두 번째, 운반 단백질이 한 촉진 확산인데요. 효소가 기질에
결합하는 것처럼 통과시키려고 하는 분자에 결합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이제 매개체를 통해 하지만 에너지를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제 수동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 막을 통한 수동 수송에서 삼투 막을 통한 물의 이동인데, 그러니까 물 분자가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용매, 솔벤트,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 그래요. 그리고 소금물, 녹아있는 소금을 용질이라고 그러고, 네, 녹이는 물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앰비발런트 솔벤트라 해서 플러스 이온도 녹이고 마이너스 이온도 녹이는 아주 우수한 용매가 됩니다. 하이퍼토닉, 하이포토닉, 아이소토닉, 그러니까 고장액 삼투 농도가 높은 것, 저장액 삼투 농도가 낮은 것, 등장액 같은 농도인다 말한다. 그러니까 소금물로 예를 들면 소금이 많이 녹아 있는 것, 적게 녹아 있는 것, 그 다음에 인체와 똑같은 농도로 녹아 있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지 오스모틱 프레셔라는 삼투압은 삼투로 인해서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할 때 생기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그래요. 삼투 현상은 선택성 투과성 막을 통과하는 물의 확산을 말합니다. 자, 왼쪽에는 요소, 물 분자되는 이 요소에 대해 소금이라 상관없어요. 소금이 만약에 많이 녹아 있는, 왼쪽에는 많이 녹아 있고, 오른쪽에 소금이 적게 녹아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소금의 농도가 다르잖아요. 그 우리가 몸이 이렇게 기우뚱하고 넘어지려면 빨리 몸을 바로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고농도, 저농도가 같이 있으면은 농도를 서로 같이 해서, 같이 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평형을 이루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 막이 반투성막인데, 이 반투성막은, 네, 이런, 어, 반투성막은, 여기 녹아있는 요소나 소금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요. 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막을 반투성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은 농도가 진하고 이쪽은 농도가 낮으니까 물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이동할까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할 거예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고농도고 이쪽은 저농도야. 그럼 이쪽은 농도를 높여야 되고 이쪽은 농도를 낮춰야 되죠.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은 물이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올라가고 이쪽 물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함으로써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투압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여 수위가 올라가서 수위 변화를 막는 압력으로 작용할 때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두 쪽에 고농도와 저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얘는 수위가 내려간다. 그렇다면 자, 우리 이제 어, 자, 우리 적혈구를 손에 이 침을 찔러서 피를 뽑아서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적혈구를 고장액, 소금이 많이 녹아있는 물에다 넣게 되면은
고장액에 넣게 되면은 적혈구는 농도가 낮고 물 안이 더 소금물이 많이 녹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적혈구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이게 짜부러져 버려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등장일 경우에는 뭐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겠죠. 대신에 저농도에 넣게 되면은 물에다가 그냥 넣게 되면은 뭐요? 예, 물이 적혈구는 막 빵빵하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빵빵하게 풍선처럼 됐다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이게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식물의 경우에는 똑같은 고상환경에 넣게 되면은 역시 식물체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식물은 셀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세포 형태가 망가지지는 않아요. 틀은 그대로 있고 대신에 원형질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 세포막이 세포벽에서부터 떨어지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짜부러든단 말은 형태는 그대로 있고 안에 내용물이 짜부러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고장액에 넣게 되면 저장액에 넣게 되면은 대신에 물 속에 그냥 맹물에 넣게 되면 식물체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얘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고 빵빵하게 그냥 팽창할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동수송에서 농도 차이에 의한 저절로 병역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능동수송인데요.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트죠. 예.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내가 농도 구배와 상관없이 내가 물질을 받아들이고 싶어. 아니면 내가 고농도이지만 또 안쪽으로 더 용질을 받아들이고 싶어. 그러면 이 ATP라는 에너지를 써서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물이 폭포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야 안 해요? 에너지 필요 없지. 그죠? 그냥 폭포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밑에서 저 위로 물을 퍼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발전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은 대가를 치르고라도 물질을 흡수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수송하는 데는 단일 수송체, 유니포트라 해서 하나의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공동수습체, 수송체, 심포트,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수송할 때 들어올 때 이왕 문을 열었으니까 한 개만 아니고 두 옆에 있는 거 같이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공동수송이에요. 그 다음에 역수송, 안티포트라 그래서 하나는 들어오면 하나는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내보내고. 이게 이제 역수송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듐, 포타슘 펌프죠. 이 NA를 소듐이라 하잖아요. K를 포타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은 내보내고 포타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 안으로. 왜냐면은 몸 안에는 항상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이온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NA가 빠져나가면은 대신에 K가 들어와야죠. 플러스가 나간 만큼 들어와야지 합평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은 에너지를 써서 농도 기울기와 상관없이 농도 기울고 순행, 역행 상관없이 소듐은 밖으로 퍼내고 포타슘은 셰판으로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써서 받아들이는 것을 능동수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신호전달이나 또 슈가나 아미노산 같은 분자를 세포 안으로 수송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면은 책의 46페이지 그림 2-22번을 한번 보면은 그걸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자, 단백질은 또 K나 이런 이제 이 좀 큰 물질들은
막으로 직접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수송체를 통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막수송체를 열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다. 포타슘을 내보내고 싶다. 아니 소듐을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필요해. 여기 6번이네. 여기 1번부터 볼까요? 이제 ATP가 결합하면서 이렇게 문이 안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이 소금을 바깥으로 좀 퍼내고 싶어. 그러면 ATP가 붙으면서 ATP가 붙는다는 말은 이 구조의 변화, 활성화에 대해서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NA, 소금을 여기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써서 구조가 안으로 열려있던 게 바깥으로 열리게 하면서 소금을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밖에 있던 문을 열어서 소금을 퍼내고 대신에 밖에 있던 포타슘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이면서 원래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소금은 바깥으로 퍼내고 대신에 바깥에 있던 포타슘은 몸 안으로 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온 밸런스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소듐 나트륨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력 수송은 여기 보는 것처럼 연계된 공력 수송계는 간접적으로 능도 수송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포도당의 단순 확산이 가능하지만 나트륨과 공동 수송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몸 안에서 이제 소금을 퍼내고 포타슘을 몸 안으로 들이잖아요. 그죠? 이때 또 소금을 다시 뭐 안으로 들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들어올 때 옆에 있는 포도당을 같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공수송 내지는 공력수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이미 열어놨으니까 이때 뭐 포타슘이 들어오고 또 소금이 들어오고 소금이 나갈 수도 있는데 소금이 들어올 때 포도당을 같이 데리고 들어온다. 이해됩니까? 이런 걸 갖다가 공력수송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물질 수송 중에도 세포가 아니면은 이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가 먹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몸 안에 쓸 때는 쓰레기를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세포의 섭취는 엔도사이토시스라 그래요. 엔도라면 안쪽이라는 뜻이고 사이토시스는 뭐 삼키는 걸 말하는데 물질을 싸서 막으로 둘러싸서 작은 주머니에 싸서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파고사이토시스. 이거는 식세포 잡아먹는다. 피노사이토시스. 음세포 마신다. 요거는 이제 식세포라면 고체로 된 덩어리를 잡아먹을 때, 음세포는 물로 된 액체를 잡아먹을 때, 수용체 매개세포의 섭취,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라.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때 수용체 단백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클라트린 이 관계에서 원인적인 막 구덩이를 형성하고 특정 분자 수용체 결합시켜서 세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포 외 배출인데 이런 거는 이제 먹이가 되는 덩어리나 액체나 기타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반대로 이거는 세포 외 배출이에요. 몸 안에 뭐 영양분이나 찌꺼기나 쓰레기나 필요 없다 싶으면 밖으로 내보낼 때는 엑소사이토시스를 하게 됩니다. 자, 식세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는 세균도 막이고 사람 세포도 막이잖아요. 그래서 막을 안으로 쑥 막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잡아 넣어서 이걸 죽이는 거죠. 녹이 없애는 거죠. 이걸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두 번째, 주머니가 아니고 액상이 녹아있는 이런 물질들은 그냥 요렇게 막을 요렇게 주머니처럼 요렇게 꼬부랗게 해서 이 먹을 안으로 들여서 여기 잡아넣어 가지고 이걸 녹여 없애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음세포 작용이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떤 물질인 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 단백질, 리셉터 단백질이 얘들을 결합하면은 얘들을 몸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과정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이하면 세포 외 배출이 있어요. 세포의 수송, 세포의 배출이라는데 몸 안에서 이제 못 쓰게 된 물질들을 이렇게 작은 주머니에 담아서 막으로 이동하면은 세포막하고 작은 주머니 막은 서로 같은 지질로 되어 있으니까 연결되고 끊어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에 오게 되면은 막을 열어서 바깥으로 이제 쓰레기를 내버리는 거죠. 이걸 엑소사이토시스, 세포 외 배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능동 수송, 또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표나 그림을 잘 보면 돼. 이 표나 그림을 잘 보면 돼. 얘는 보는 대로 이게 표가 혹은 그림이 그 단락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자, 뭐 보세요. 여기도 방금 우리가 봤던 뭐 수동확산, 족진확산, 그다음에 능동수성, 세포내 섭취, 뭐 식세포작용, 음세포작용, 뭐 수용체 매개, 세포내 섭취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데서 일어난다. 얘까지 나눠보자. 이게 그림과 표를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표 4-5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포 간 연결과 세포,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몸이 이제,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자기 역할만 하지, 전부 다 똑같이, 야, 집에서 우리가 엄마, 아빠, 형, 누나, 나 있는데, 자, 그 아빠는 뭐 직장에서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형하고 나는 학교 다니고 뭐 누나는 뭐 회사 다니고 뭐 이래 각자 자기 역할이 있지만 집에서는 뭐야 다 엄마 해주는 밥 먹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도 100조기가 다 직장 다니고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각자 역할이 있단 말이잖아. 이 심장은 뛰고 허파는 뭐 산소를 받아들이고 기능이 다르듯이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세포들이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연합해서 서로 신호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포 표면 표지, 격벽 연접, 밀착 연접, 부착 연접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세포가 세포 사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말했듯이 표를 잘 봐야 돼. 그림을 잘 봐야 돼. 표나 그림이 그 내용을 다 요약한 한 장에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접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에서 세포 연접은 기능에 따라 밀착 연접, 부착 연접, 소통 연접 등이 있다. 자, 밀착, 타이트 정신이 그래.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해서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완전 형성, 소화관. 이러면 창자에 음식물이 소화돼서 내려가는데 만약에 구멍이 있어가 음식물이 막 배로 막 쏟아져 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복막염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창자 벽 같은 거는 세포가 세포끼리 타이트하게 연결돼 가지고 음식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착연접이에요. 소통연접, 커뮤니케이팅 정션, 화학적이거나 전기적 신호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직접 전달할 때 이걸 소통연접을 해. 서로 시그널을 물질을 주고받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갭 정션, 앵커링 정신을 했는데 갭은 간극 정션은 갭 정신을 해. 틈새가 있단 말이야.
심장, 근육세포, 이온, 근육수축 이런 것들에는 틈새가 있어. 틈새. 틈새를 갭이라 그래. 약간 틈새가 있는 결합을 강근경제로 그래. 어, 잠깐만. 타이트닝 속에 부착 연재 말인데 앵커링 정션은 앵커를 닻을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닻을 앵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부두에 들어오면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닻을 내려서 꽁꽁 묶어놨잖아, 그지? 그걸 앵커라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견고하게 부착되는 거니까 뼈에 뭐 근육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게 앵커링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질 연락사, 원형질 연락사가 하는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인접한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주거나 주고받거나 문자나 이온을 연결해서 이동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세포들 간에도 서로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사이좋게 신호도 주고받고 영양분도 주고받고 그러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밀착연접이야. 화이트 정션은 요게 이제 현미경 실제 사진이고요. 그림인데 이 창자에서 물질이 지나가는데 얘가 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는 달라붙어서 아주 밀착을 아주 밀착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 보는 것처럼 부착 연접인데요. 데스모솜 여기 이제 붙어 있는 털 같은 걸 말하는데 부두에서 배가 정착할 때 정박할 때에 닻을 내려서 배가 이리저리 바람에 떨어져가지 않도록 탁 붙잡아 두는 걸 앵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뼈에 근육이 붙듯이 붙여놓는 걸 앵커링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통 연접인데요. 이 강근 연접이라고 소통 연접을 하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틈새가 좀 있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호도 왔다 갔다 하고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걸 예, 소통 연습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형질 연락사인데요. 세포질 연락사 혹은 이제 원형질 연락사라 그러는데 식물 세포들 사이에서 이 특정한 분자나 이온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을 세포질 연락사 혹은 원형질 연락사라 그래요. 그래서 세포 표면에서 식물을 보호하고 지지하거나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식물 세포 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식물 세포, 여기 식물 세포인데 예, 세포 벽이 있고 미들 라메나 중엽이 있고 여기 이제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식물 세포와 이 식물 세포 사이에는 서로 물질이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원형질 일러서라 그래. 식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식물이 시들지 않고 물이나 무기염료를 흡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뿌리가 어이 뭐 물하고 영양분 나만 먹을래. 그럼 줄기나 잎으로 안 보냅니까? 보내주죠. 그죠? 그리고 또 잎에서는 뭐예요? 네, 광합성해서 만들어진 포도당, 설탕을 잎 자기가 아이 달달한 설탕만 나만 먹을래. 잎만 먹고 잎만 지 혼자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잎에서는 광합성한 산물을 광합성해서 뭐 어디로 보내줘요? 잎에서 줄기로 뿌리로 보내주죠. 또 뿌리에서는 뭐요? 예, 뿌리에서는 흙에서 흡수한 질소, 인산 이런 비료를 뿌리에서 줄기로 또 잎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런 식물체 간에 물질을 이동시키고 연결해주고 이런 걸 원행기 일렬락사라 그래. 쉽게 말해서 흙에서 뿌리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럼 뿌리가 물을 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그죠? 물을 흙에서부터 흡수해서 뿌리에서 줄기로 잎으로 보내주는 것을 원형기 일러서를 통해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 앞에 있던 표를 잘 보시라. 요게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걸 다 여기 한 표에 그대로 정리가 한 장에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펴고 그림을 잘 보시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책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다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말해 못 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좋으나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핵심 요약 내용 이게 뭐 어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걸 알고 싶을 때는 표나 그림을 보시라. 그리고 이제 이 생활 속의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하고 있지만 그 잘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은 그 물이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잎으로, 또 잎에서 공기 중으로 증산하잖아요. 증산. 그죠? 트랜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바짝 마른 휴지를 물에 싹 넣었을 때하고 약간 젖어있는 휴지를 물에 넣었을 때 어떤 휴지가 물을 당기는 힘이 클까요? 그렇죠. 바짝 마른 휴지를 물에 닿으면 물이 샥 빨려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마른 휴지가 물을 빨아당기는 힘, 이걸 워터 포텐셜이라는데 이게 뿌리가 토양보다는 커요. 네가티브로 더 큰 값이야. 그래서 땅에서 뿌리로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뿌리보다는 줄기의 워터 포텐셜이 더 낮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줄기로 물이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줄기보다는 잎의 워터 포텐셜이 더 낮아 또 줄기에서 잎으로 가. 그 다음에 잎이 이제 광합성하고 기공을 열면은 잎하고 대기층에 있는 대기층의 워터 포텐셜 차이는 뿌리, 줄기, 잎보다 대기는 훨씬 더 큰 값이에요. 물을 땡기는 힘이 훨씬 더 커. 그래서 식물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즉 CO2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잖아요. 기공을 열잖아요. 그럼 잎에서 물이 샥 빠져나가요. 그럼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잎에서 줄기로 뿌리로까지 이 식물체 물과는 물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다시 뿌리에서 줄기로 잎으로 물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메타스콰이어 같은 경우는 막 100m 이상 자라는 식물이에요. 막 120m 이렇게 자라는데 뿌리에서 저 줄기 잎 끝까지 물을 올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물의 어데이션, 코이전, 부착력과 응집력에 의한 물질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어, 뭐 자동 펌프 이런 거 없어도 뿌리에서 저 잎 끝까지 물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올게요.